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점순이네 동물기입니다. 점순이가 좀 자라서 목소리도 바뀌었어요. 언니들은 이해해줄 거라 믿어요. 어쨌든 오픈 기념 그 17번째 주제는 우리나라의 큰 고양이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동물의 왕국이었어요. 다양한 동물들이 삼천리 금수강산 곳곳에 살고 있었죠.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해수 구제 사업이란 명목하에 엄청난 수의 대형 포식동물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 이후엔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고업화 때문에 서식지가 급속도로 파괴되어서 이제는 위험 넘치는 사냥꾼들을 목격하기가 힘들어졌죠.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아직 우리 곁에 남아있는 큰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비록 남쪽에선 완전히 멸종되어 북쪽에만 살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거기도 우리 민족의 땅이란 건 분명하니까 거기에만 살고 있는 아이들도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나라의 고양이과 동물 중 가장 거대한 친구는 바로 우리 민족이 신으로 모셨던 상군, 호랑이입니다. 그것도 모든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가장 크다는 시베리아 호랑이죠. 코끼리와 같은 초대형 동물이 없는 동북아시아에선 수컷 우수리불곰 성체 정도가 아니면 감히 대적할 상대조차 없는 최강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포식자들에겐 공공의 적 취급을 받아 어린 호랑이들은 그들에게 보이는 족족 죽임을 당하곤 해요. 원래 최강자의 삶은 힘든 법이에요. 죽을 고비를 넘겨서 성체가 되면 인간과 대적해야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차코갑사라고 해서 호랑이만 전문적으로 잡는 부대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일반 백성이 호랑이를 잡으면 호랑이는 상군, 즉 산의 임금인데 어딜 감히 왕을 죽였냐고 매를 맞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때리는 사람이나 맞는 사람이나 다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거예요. 건드리는 수준으로 곤장을 치고 맞는 사람은 잘못했다고 빌고 쇼가 끝나면 포상금을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과 동물에게 모두 공포의 대상이었던 호랑이가 이제는 보호종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어요. 다행히 신러시아 제국의 황제께서 호랑이의 종보존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엔 갈 길이 멀어요. 우리 한반도에서도 완전히 멸종한 줄 알았으나 북한에서 흔적이 발견되고 촬영까지 되었다고 하니 호랑이 나라라는 타이틀은 아직 가지고 있어도 될 듯 싶어요. 호랑이에 이은 다음 타자는 표범입니다. 역시 모든 표범의 아동 중에 가장 크다는 아무르 표범이 우리나라에 사는 표범이에요. 이 친구들 역시 차코갑사의 표적이 되었었죠. 호랑이와 더불어 조선시대에 1년에 약 1000마리씩 인간에게 사냥을 당했어요. 물론 일제강점기 때에도 앞서 말한 해수 구제 사업으로 엄청난 수가 죽임을 당했죠. 그러나 이 친구들은 남한에서 호랑이보다 더 끈질기게 버텨왔습니다. 남한의 호랑이는 1924년에 강원도 횡성군에서 잡힌 개체를 마지막으로 멸종되었지만 표범은 1970년에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마지막 개체가 잡혔어요. 현재에도 계속 목격담이 제기되고 강원도 원주시에서 표범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발견되었기에 심증은 좀 있는데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태예요. 어딘가에서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이 아름다운 친구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도 큰 행운이잖아요? 비록 이 친구도 아직 북한 개마고원에 살고 있다는 게 확인되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150마리에 해체되지 않아요. 러시아에서 표범의 땅 국립공원을 만들어서 개체 수 회복에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마저도 없었을 거예요. 높은 확률로 멸종되었겠죠? 호랑이와 함께 우리 민화에도 엄청나게 등장하던 친구인데 다시 예전의 위용을 되찾았으면 하는 게 점순이의 바람이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큰 고양이는 스라손이에요. 이 아저씨 말고요. 이 친구는 소형 고양이과 동물로 분류되지만 무시할 만한 사이즈는 절대 아니에요. 최대 몸길이 130cm에 최대 무게 40kg까지 나가며 사슴과 술록도 잡아먹을 정도니까 귀엽다고 함부로 다가갔다간 단시간 내로 샹크스랑 친구 먹는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얘를 어디서 봐? 할지도 모르겠지만 북쪽 개마고원에서는 여러 마리가 확실히 관찰되었고 남쪽에서도 충청북도 일대에 걸쳐 목격담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이 친구는 표범보단 우리 주변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아이랍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민족과 더불어 살았던 아이인데 예상외로 기록이나 설화 같은 게 거의 없는 친구기도 해요. 그 이유가 기특하기까지 할 정도인데 호랑이나 표범과 달리 사람을 해치지도 않았고 인간이 기르는 가축에는 발톱조차 들이밀지 않았으며 순수하게 사냥으로만 생활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보단 인간과의 접점이 현저하게 적으니 욕도 덜 먹고 기록도 적은 거겠죠. 이 친구는 앞서 말한 두 친구들과는 다르게 분포 범위도 굉장히 넓고 개체수도 안정적이라 종족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정도는 아니에요. 단지 우리나라에서만 자취를 감췄을 뿐이지. 만약 이 친구만이라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다면 고란이나 멧돼지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하는 고생이 좀 줄어들었을 텐데 어쩌겠어요? 얘네들이 이 땅에서 사라진 건 99%는 서식지 파괴와 사냥감 감소 때문인데요. 언젠가는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겠죠. 마지막 우리나라의 큰 고양이는 살기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특히 강원도와 경상남도에 많이 서식하고 있어요. 가끔 가축을 잡아먹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건 정말 먹을 게 없을 때 한정이고 실제로는 굉장히 스윗한 아이예요. 사람 손도 잘 타고 집고양이와의 교배로 벵골 고양이를 생산해서 전 세계로 퍼뜨리기도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시대 실크로드를 통해서 외래종인 고양이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우리 고유종인 살을 고양이처럼 기르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좀 더 가성비가 괜찮은 고양이에게 그 역할이 넘어가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갔죠. 우리나라에 얼마간의 개체수가 유지되고 있다고는 하나 이 친구들도 점점 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사망 원인 1위는 서식지 파괴도 아니고 사냥도 아닌 로드킬이에요. 이건 어떻게 딱히 막을 방법이 없어서 더 안타깝기도 해요. 그냥 운전자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친구가 현재 우리나라의 생태계 보전에 막대한 공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허무하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생태계 파괴범 뉴트리아를 학살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귀여운데다 장하기까지 하네요. 이번에는 우리 민족과 선사시대부터 함께해온 큰 고양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정순인의 동물기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동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